안녕하십니까, 신나구로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적 시즌이라는 것은 2020년 전체 실적에 대해서 결과치가 2월달, 3월달쯤에 보통 회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통해서 이제 전체 매출이나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다트 같은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어떤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결과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관련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어서 영상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 다트에서 휴대폰 어플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인터페이스인데, 이 다트를 어플에 깔아 놓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실시간으로 푸시 알람이 와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투자 중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푸시 알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자마자, 그러니까 사업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이 기업이 돈을 더 잘 벌었는지 이제 좀 못 벌기 시작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해서 어닝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닝을 알면, 바로 빨리 알면 뭐가 좋으냐, 그냥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런 실적 발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경영자의 어떤 철학,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처음에 보고 들어갔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 기업이 발전 가능한지 주기적으로 각 분기 단위 또는 연간 단위로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이 확인되면 바로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어플을 통하면 실적이 나오면 바로 다음날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적이 발표가 되면 바로 이런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실적 같은 걸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는 중소형 기업들은 이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보고 바로 확인이 되면 미리 우리가 선점해서 그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 바로 증권사하고 비슷하게 바로 같은 시기에 작은 레벨의 그런 주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제 블로그에 있는 기업인데 기업 이름은 제가 여기서는 지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이 작은 기업인데 실적 발표가 3월 16일이었고 3월 16일 저녁에 발표가 나서 휴대폰으로 저도 푸시 알람을 통해서 바로 숫자만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네이버 증권에 나오는 이런 표처럼 이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표에서 20년 데이터만 딱 확인하면 전년 대비 얼마나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나빠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바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 증권에. 자,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게 매출, 당기순이익, ROE, PER, 뭐 배당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적을 보시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1,580억.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한 5.2% 증가됐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가 450%. 물론 2018년 대비하면 뭐 아직도 낮은 수준이지만 19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받은 영향이 다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도 한 6.3. 작년에 좀 주당 순이익이 좀 안 좋았는데 이게 많이 회복이 돼서 6.3입니다. 동종업계가 이게 지금 전자전기업인데 PER이 한 10에서 15 정도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기전자가 아니고 소비주입니다. 인플레이션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전자전기 기업인데 3월 18일 날 실적 발표가 돼서 제가 푸시로 그 휴대폰으로 확인했고 이제 3월 19일 바로 매수가 가능한데 저는 뭐 지금 현재는 추가 투자할 뭐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서 홀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증권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여기 이제 대입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좋아졌냐 나빠졌냐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예시 지금 1, 2는 제가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만 표시한 겁니다. 시가총액 이 기업도 좀 작은 기업입니다. 2,630억. 그리고 매출이 1조 2,100억에서 400억 정도로 2.2% 증가. 순이익이 좀 많이 개선됐죠. 이 회사도 한 15% 정도. 376억에서 434억으로 15.4%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EPS는 뭐 비슷한 수준인데 PER이 한 7.09로 뭐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네이버 증권에 뭐 동종업계 어떤 펄 65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현금이라는 게 현금 및 현금 뭐에 유지 비슷한 그 짧은 기간 투자된 그런 금액을 다 보니까 그 순현금 그러니까 주당 순현금이 한 67원으로 상당히 뭐 할인된 주가가 할인된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제가 회사 이름만 이제 지우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인 짧은 기간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있긴 한데 크게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퍼가 한 6인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10년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올랐어야 되는 기업이고 이 정도 그 좀 주가와 어떤 실적 간의 어떤 괴리가 있지 않느냐. 실적에 따른 주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게 이런 전형적인 가치주의 특징이고 이 시간이 흐름에 의해서 언젠가 어떤 테마나 어떤 기업의 실적에 대한 그 증권사에서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가치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증권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레포트는 주로 대기업 위주입니다. 대기업 위주 뭐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 주도주 위주이고 이런 작은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도 이렇게 인기가 없고 이렇게 크게 그런 자산 투자 기업 투자사에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 마진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실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는 빠져도 별로 빠지지 않을 것이고 올라갈 수 있는 상방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열려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업 공시 다트 어플로 간신기업을 등록해서 실적 발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실적이 올라간 기업은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떨어진 기업은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올라간 기업은 상당히 그 매수를 해도 괜찮다 다음날 그러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특히 미국 회사 같으면 미국에 있는 상장된 회사들은 이 실적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바로 다음날 사고 그 다음날 사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사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회사는 좀 이상하지만 사고 나서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큰 그림상으로는 이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가능하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인기 없는 시총이 작은 중소기업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장주에 보면 매출은 작은데 계속 이제 장기 성장 미래가 좋다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기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왔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좀 상당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미국은 미래만 보고 그 성장주, 그러니까 매출만 쭉쭉 성장하지 부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난데 뭐 그러니까 순이익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이런 기업들을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미래 혁신 기업 위주로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치주,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뭐 한국도 혁신 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이게 지금 이런 저평가 가치주는 지금과 같은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많은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잘 받쳐주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투리 겁나 많네.